네, 오늘 미국이 새벽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제 소매 판매 지수 좀 봐야 네, 된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예. 오늘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소매 판매 지수는 좋게 나와버렸고. 좋아도 너무 좋게 나왔죠. 네. 시장 반응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 지금까지의 시장 반응의 어떤 공식은 네. 소매 판매가 너무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good is bad죠. 네. 너무 좋은 어떤 경제 지표는 연준의 긴축, 추가 긴축 갖다가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가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해 왔는데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전년비 지금 3.75%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때는 이제 경착력 우려가 컸다고 한다면은 이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뭐 연착륙 내지는 노랜딩 얘기도 슬슬 나오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 전달치도 2.47%에서 2.89%로 상향 조정됐고요. 네. 자, 전월비도 한번 보시죠. 전월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월비에 시장 예상은 한 0.3% 늘었겠거니 했는데 0.7%는 늘었으니 그야말로 서프라이즈급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치가 0.6 애초에 발표됐던 걸 0.8로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게 뭐 물건 쓰는 양은 똑같은데 인플레 시기에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그래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난달 같은 기간에 CPI는 전월비 0.4% 증가로 나왔으니 인플레를 감안해도 소비는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네네. 예. 뭐 여기가 설마 뭐 지표 조작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네. 됐는데 민감한 얘기를 하십니까? 네. 워낙에 이 길게 한번 보시면은 말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20% 가까운 소매 판매의 급감 이후 기저 효과로 또 뭐 50%가 넘는 이러고 나니까 최근 들어서 이 경제지표 분석이라는 게 좀 우습게 된 것은 몇 년째 됩니다. 되는데 2년물이 어제 그러고 나서 확 뛰어버렸어요. 네. 2년물이 한 10bp 가까이 뛰어서 그렇게 지난 3월에 찍었던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거기다가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무려 12bp 넘게 해서 상승률로는 2.6%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는데 달러는 이러다 말았습니다. 지금 5분 차트인데요. 소매 판매 나오니까 달러 강해졌어요. 네. 국채금리 뛰니까. 근데 달러가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의 소매 판매 이전 레벨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달러가 더 가자니 버거운 거예요. 이미 그동안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요 공방이 궁금합니다. 요 21선 공방.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반전이냐, 추가로 더 가서 하다못해 전고점 근방 아니면은 109 근방도 한번 가보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으로 간다면은 조금 불안하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하락 반전돼 준다면 증시 같은 자산 시장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죠. 네. S&P 500은 이렇게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50, 100, 200으로 하면은 요 안에 딱 갇혀들었다 하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좀 갇혀들었다는 느낌입니다. 자산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해석하기 참 곤란하다. 애매한 이렇게 상황이 보이기도 한데요. 되어버렸어요. 일단은 중동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출발은 했는데 뭐 사자회담, 주변국들 사자회담은 사실상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안에 병원 공격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네. 얘기도 들리고 여기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는 어땠을까 싶었는데 네. 자, 지금 요 날이 하마스가 공격을 했던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이었고 그 이후 별로 임팩트가 약하네 싶었는데 다시 한번 한 사흘 이틀 전에 강하게 뛰었고 어제는 고만고만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요 차트에서 제일 끝에 일봉은 WTI 선물 가격이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돌아갑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또 조금 고개를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거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에어포스 원 타고 출발하는 거 네. 이제 중계하는 화면 캡처였고요. 무슨 뭐 MBC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요르단에서 이집트 그리고 지금 하마스 지도자 뭐 등 요르단 국왕까지 해서 그렇게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해서 잡혀 있었죠. 이스라엘 들렀다 여기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 말입니다. 지금 그 가자 시티 쪽에 있는 병원에 폭발이 일어났고 500명 넘게 죽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뭐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꼭 이쪽 지역의 전쟁 상황에서 꼭 민간인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런 기사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하마스 쪽에서는 이건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고 하고요. 누가 한 짓인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는지 그러고 있는 거죠. 확실히 DNA가 다릅니다. 소위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DNA가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게. 자, 이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진짜 불안해지는데 여기 지금 또 어제부터 시작되는 제3차 1대1로 포럼 정상회담이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모스크바를 비워도 될 정도로.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시진핑 주석과 이틀째 회담에서 결국 양자 1대1 정상회담이 열렸다는데 거기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관한 뭔가 코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중국도 오늘 이제 GDP 3분기가 전년 3분기 대비 4.9%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예상은 4.6이었는데 그 얘기인데요. 이건 저는 진짜 한번 까보고 싶습니다. 뭐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중국의 지금 경제 지표를 사실 의구심을 뭐 두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죠. 원래 네. 이렇게 중국발 뉴스의 흐름을 보나 뭐 우리가 진짜 미세먼지의 농도로 측정해보는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보나 네. 뉴스의 흐름을 보나 과연 작년 같은 3분기보다 4.9% 5% 가까이 성장을 했다? 글쎄요. 그러면 상하이 증시가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도 마이너스 0.6%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은행권들한테 주식 못 팔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주식 못 팔게 한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도 별로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글쎄요. 지수도 고만고만하게 갇혀들었는데 현대차 한번 보시죠. 네네. 작년 9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흐름인데 200일선 올라선 다음에 200일선 지지 확인하고 갑니다. 뭐 실적이 어떻고 현대차 전망이 어떻고를 떠나서 그러면 요거는요. 에코프로비엠은 200일선 공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부분. 뭐 그렇게 본다면은 앞서 현대차를 보나 뭐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을 갖다가 또 얘기하는 것도 오바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현 상황 하에서 막 신규로 막 공격적인 또 매수 이 또한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 포지션이 맞는 시점이다. 좀 이런 확인할 게 말씀이시죠? 너무 많죠. 알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